예, 그렇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침체, 완만한 침체, 저 얘기를, 2024년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1월 달이 다 갔죠. 자, 이제 다음 주면은 2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래서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침체냐, 완만한 침체냐,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올해 아직까지 침체가 오는 신호는 거의 없습니다. 경기가 약간 둔화되고, 기업들의 수익도 좀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침체 신호는 거의 없고요. 지금 약간은 소프트 랜딩 쪽에 사람들이 조금 확률을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올해 들어서 제가 표어로 민첩하게 행동하자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빨리빨리 움직이자. 거의 일주일 단위로 시장 흐름이 바뀌고 막 이런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뭐 무엇보다도 실적 기간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나오는 기업들에 따라서 자, 산업별로 희비가 지금 엇갈리는 상황인데 예, 어떤 기업이 실적을 잘 내서 그 산업이 좋았다가 어떤 기업이 또 실적이 안 나와서 그 산업이 똑같은 산업이 또 떨어지고 이런 게 조금 펼쳐지기 때문에 민첩하게 잘 행동을 하시면은 그나마 피해를 좀 줄이고 또 수익도 잘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만 올리고 자, 민첩하게 잘 행동하시기 바라고요. 자, 아무튼 좀 조금 더 유연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 유연하게 행동하려면 당연히 자, 자산 배분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자율을 높게 올려가지고 이게 소프트 랜딩으로 가냐 아니면 완전히 부서질 거냐 이제 이런 걱정을 아직까지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는 예, 그런 상황이긴 해요. 예, 그래서 자, 뭐 12월 달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1월 달에 조금 12월 달에 우리가 너무 유포리아에 빠져 있었던 거 아시죠? 12월 달에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4,800 근처까지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너무 좋다고 12월 달에 막 그랬어요. 막 1월 달에도 올라갈 거야 막 그랬는데 자, 산타랠리는 없었고 자, 1월 초에 들어서면서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예, 아니나 다를까. 자, 하지만은 예, 그래도 지금까지 다시 실적 기간이 시작되니까 조금씩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게 2021년 요때였어요. 말이었는데 자, 요때부터 금리를 요렇게 올렸죠. 그래서 2023년 작년까지 일단은 금리를 자, 요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그 고금리를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사실은 올리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이 조금 좋았습니다. 2021년 11월까지 좋았다가 지금 자, 금리를 딱 올리기 시작하니까 주식시장이 빠지기 시작했죠. 자, 금리를 계속 올리는 시기에는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금리가 이제 고점에 왔다고 생각하는 자, 2023년이 되면서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올리겠지 하면서 자, 다시 주시장이 뜨기 시작했는데 뭐 중간에 지역은행 위기로 고금리로 한번 충격을 받은 게 자, 채권 금리가 올라니까 채권 시장이 너무 싸졌죠. 그래서 그 채권을 들고 있던 지역은행들이 이제 타격을 입고 뭐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지 자, 아무튼 자, SBB 같은데 은행들이 파산을 했죠. 자, 그러면서 위기가 왔었습니다. 자, 고금리 효과로 은행들이 무너졌지만은 인공지능 모멘텀이 이때부터 살아나면서 자, 빅텍 위주로 주식시장을 일단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고금리가 어느 정도 자, 유지가 되면서 충격은 한번 받았고요. 이제 더 이상의 충격이 더 올까? 이제 은행 쪽에서는 안 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예, 지금은 예, 주식시장이 잘 올라와 있는 자,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희망이 뭐냐면은 앞으로는 이 올라갔던 금리가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면 주식시장이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잘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 랜딩을 기대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이유를 지금 금리를 자, 내리냐 안 내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리는데 왜 내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야, 침체 때문에 내리는 거냐 그냥 자연스럽게 내리는 거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자, 일단은
주식시장은 좋은 의미로 소프트 랜딩으로 자 물가가 잘 내려가서 금리를 내릴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자 1월달 들어서면서 한 1월 16일까지인가요? 자 뭐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한 2주 조금 넘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힘들었다가 자 이게 언제 이제 반등을 했냐면은 자 TSMC가 쏘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지난주에 목요일인가요? 자, TSMC가 실적 발표하면서 인공지능이 다시 한번 쏘아 올리면서 주시장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실적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부터 시작될 줄 알았는데 TSMC부터 끊어 올렸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자, 실적 기간에 들어가면서 주시장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요. 자, 그다음에 나스닥도 비슷합니다. 자, 1월 초에 좀 힘들었죠. 자, 그래서 한 1월 16일까지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실적 기간이 좀 시작되면서 은행주들이 실적이 좀 안 나와서 좀 흔들렸는데 그래도 TSMC가 쏘아 올려주는 바람에 자 주식시장이 조금 끌어올려졌습니다. 다행인 것 같고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자 뭐 매국 인터뷰에서도 얘기 드렸고 지금 뭐 2024년 3년 말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1월달 실적은 그래도 조금 잘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11월달, 12월달 헐리데이 기간이기 때문에, 자, 그때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의 수익이 조금, 1월달까지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1분기 실적 발표가 나는 4월이나 5월이 이제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3월 달에 이제 금리를 안 내리고 고금리를 유지하면 이제 경제 효과도 조금 줄 거고 자, 그런 거를 지금 걱정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은 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금융요건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이게 금융요건 지수인데 자, 금융요건이 거의 2021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 돈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자율이라든지 정부 제약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서 금융 여건이 굉장히 좋아진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식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2021년부터 자 금융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뭐 대출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는데 자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 그래서 모기지 금리 같은 것도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금리도 조금 떨어지고 금융요건이 많이 좋아졌죠. 자,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왔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또 좋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금리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틀란타 페드 GDP에서 실질 GDP가 나왔는데 물가 고려해서도 3%가 지금 찍혔습니다. 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GDP가 나왔죠. 3.3%가 찍혔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 주식시장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서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부채가 엄청나죠. 그리고 내구재 주문도 아직까지는 튼튼합니다. 자 5.5까지 올라갔던 게 좀 줄어들긴 했는데 아직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구재 주문 자체도 아직까지는 둔화는 됐지만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어제 나왔죠. 개인 소비가 나왔는데 0.7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를 많이 쓴 거죠. 자, 그래서 저축은 많이 줄어드는데, 아무튼, 소비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돈을 쓰고 주식시장도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잘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제 나온 물가가 근원이 2.9%가 나왔는데, 6개월짜리로 애뉴얼라이즈드로 보니까 1.9%가 나왔고, 자, 3개월짜리로 보면 더 낮습니다. 뭐, 한 1.5, 1.6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물가가 잘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 뭐 1년짜리로 따지면 2.9%지만 작년 대비해서 지금 3개월 6개월만 보면은 물가가 거의 2%대로 자 1%대까지 굉장히 잘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좋고 물가도 잘 떨어지니까 결국 금리도 그냥 자연스럽게 내리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되게 좋아요. 소프트 랜딩을 다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 말에 얘기 드린 게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라고 2024년 얘기 드렸는데, 자, 아무튼, 자, 인공지능 모멘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끌어올려지고, 인공지능을 이끌고 있는 게 빅텍이죠. 예, 빅텍하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뭐 조금, 예, 반도체, 예, 반도체하고, 자, 빅텍이 조금 이끌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게 반도체하고, 예, 좀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된 빅텍이었죠. 자, 그게 이제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지지난주에 메타가 엔비디아 칩을 엄청나게 많이 사면서 엔비디아를 계속 끌어올렸고요. 자, 엔비디아가 시총에서, 예, 시총이 높기 때문에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수를 계속 끌어올려줬습니다. 타이완이 결국은 TSMC가 올해 20% 수익이 더 날 거라, 인공지능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지지난주부터 끌어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화요일날 ASML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자, 기기를 EUD 공정기계죠. 반도체 만드는 기계를 3배 이상 팔았다, 그렇게 얘기를 자,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넷플릭스도 예,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인공지능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예, 지금 나스닥을 이끌 수 있는, 자, 성장주들을 대표하죠. 그래서, 자, 그래서 실적을 좀 잘 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도 10% 이상 주가가 올라갔고, 자, 이러면서 지수를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연준위원들이 한마디도 안 했죠. 블랙아웃 피어리어드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자, 회의 끝나고 이제 얘기가 시작될 텐데, 자, 연준위원들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말이 없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은 실적 잘 나온 기업들 위주로 쭉 올라갔습니다. 다행히도. 자, 그래서 현재 지표상으로 보면은, 자, 많은 것들이 많이 안정됐어요. 그래서, 자, 인플레이션이 CPC가 이번 주에 나왔는데, 2.6% 헤드라인이 나왔고, 근원도 2.9%로 떨어졌고, 애니얼라이즈는 1.9%, 자, 6개월짜리로. 자, 연준은 6개월짜리 본다고 저번에 얘기 드렸죠. 예, 그래서 1.9%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자, 원유값이 조금 지정학적 위험이라든지 비축률도 좀 적어지고 뭐 이러면서 중국도 좀 살아나고 이런다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자, 브렌트유가 83불이고요. 웨스트텍사스 오일 78불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자, 90불 넘어가면 좀 흔들리겠지만 아직까지도 예, 기름값은 그게 걱정하진 않은 상황이고요. 킹달러가 조금 약간 이번 주에 걱정을 좀 일으켰는데, 다행히도 103.03에서 멈췄습니다. 104가 보통 기준이죠. 그래서, 자, 104까지 올라가면은 조금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불안한데, 자, 아직까지는 달러가 103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이자도 지난주에 10년물이 4.13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4.13으로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채권금리가 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행히도 경기가 좋다 그러면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제도 봤지만 4.17 정도 올라가니까 매수세가 막 들어옵니다. 지난주에는 4.20 정도 올라가니까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자, 채권이 어차피 올해 안에 채권 금리를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채권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쌀 때 채권 금리가 높으면 채권 가격이 예, 싼 거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좀 쌀 때, 자, 이렇게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여러분들도 채권을 사고 싶으면은 이 정도 가격이 좋은 것 같아요. 한 4.17, 4.20 정도의 채권을 사면은 예, 나중에 채권 금리 떨어지면서 물가도 떨어지고 예, 그러면서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건 뭐 옛날에도 드렸죠. 한 4.25 안팎일 때 자,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물가가 떨어지면은, 자, 채권 가격도, 예, 채권 매수도 좀 들어오고, 예, 뭐, 좋다. 그때 얘기 드릴 때가 한 4.25 정도였죠. 자, 아무튼 지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2년물도 4.3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 5월달 금리 인하를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딱 4.35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자, 그렇고요. 자, 노동시장도 아직까지 좋죠. 예, 그래서 미국 경기가 좋습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노동지표가 나오는 주간이긴 하지만, 자, 요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자, 실업률 3.7%고, 비농업 부문도 21만 6천, 예, 실업상 청구 건수 21만 4천, 뭐, 그 다음에, 이제, 졸스가 873만, 자, ADP가 164만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자, 얼마나 노동시장이 더 떨어질까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따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에 이제 1월 달 들어서면서 기업들이 해고를 많이 한 거 알고 계시죠? 빅텍 쪽, 파이낸스 쪽, 뭐 은행 쪽에서 뭐 다양하게 지금 사람들의 해고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실업상 청구 건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주에 나오는 노동시장 지표들이 침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 외에는 크게 지금 시장이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기업들 실적 빼고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좋아요. 예, 지금까지 너무 좋은데 이제 2024년 자, 곰들이 제가 오늘 썸네일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누워 계십니다. 예, 곰들이 누워 계세요. 자, 아무튼 이 곰들이 누워 계시는데 예, 이제 아무튼 곰들이 경제 이 지수로 보면은 누워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몇몇 군데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늦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자, 곰들이 어디서 수익을 내고 있을까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자, 일단은, 지금 고용이 너무 좋고, 예,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본능적으로 보기에는, 예, 이게 자기 촉을 이제 보면은, 감각으로 보면은, 자, 이게 조금 인플레이션을 더 일으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이 연준이 금리 내린다 그래서 일단 달리긴 했는데, 자, 이게 조금 아이러니컬리하게 보면 이제 뭐 향후 몇 개월 동안 금리를 안 내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금리를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너무 좋아. 근데 물가도 잘 떨어지고 있어. 그럼 지금 너무 좋잖아요. 연준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자, 연준의 3월달이라든지 만약에 5월달까지 금리를 안 내리게 되면은, 곰들한테 더 좋은 기회가, 자,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굳이 연준 위원들은, 뭐, 물가도 떨어지고, 뭐, 지금 경기도 좋은데, 뭐, 굳이 뭐, 금리를, 더 떨어뜨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금리 올려도 시장 좋은데?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확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고집이 어느 정도 갈지에 따라서 곰들이 도움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일단은 곰들이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자, S&P 500이 RSI가 72입니다. 그래서 과열되어 있죠. 4,900을 3번 정도 뚫으려고 그랬는데 과열되어 있으니까 다 수익 실현하고 빠졌습니다. 근데 수익 실현한 사람들이 다시 살 거냐? 또 그건 또 아니죠. 예, 그래서 일단은 4,900선을 3번 정도 뚫으려고 이번 주에 하다가 못 뚫었어요. 자꾸 뚫으려고 그러다가 못 뚫고 뚫으려고 그러다가 못 뚫고 뚫으려고 하다가 못 뚫으면 그냥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과열되어 있고 이격도도 있기 때문에 좀 20일까지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가 4,800대 초반까지 아니면은 뭐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자, 그려봐야 알겠지만 20일까지는 다시 한번 또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올해 들어서 한 번 눌렸고, 두 번 눌렸죠. 네, 2번 눌렸습니다. 20일까지. 자, 지금 다시 또 눌릴 때가 됐습니다. 그게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만 어떻게 또 잘 한 번 눌려주면은 또 다다음 주 2월 달에는 쭉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다음 주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자, 나스닥도 좀 과열이 됐습니다. RSI가 이제 69.93이죠. 70으로 과열됐고, 지금 조금 과열이 됐다가 이제 이틀 동안 조금 누그러들었죠. 예, 누그러들었고 조금 이렇게 과열기가 빠질 때가 됐습니다. 좀 내려갔다가 올라가야죠.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그래도 한번 수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좀 한번 좀 눌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곰들도 공매도가 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예, 다행히 러셀 2000은 잘 버티. 자, RSI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55.45밖에 안 됩니다. 자, 과열기가 거의 없고 약간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잘 떠 있습니다. 경기가 좋다 보니까 중소형주가 나쁠 수는 없는데, 자, 금리가 좀 높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 시원하게 올라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20일 위에 잘 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예, 중소형주는 그나마 조금 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중소형주 실적 발표가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쭉 나와요. 뭐 소파이는 다음 주에 나오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제 조금 반등할 자, 기회가 좀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고요. 자, 아무튼 지금 증시는 조금 가열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곰들이 지난주에 이제 4군데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아마도 이번 주까지도 수익을 좀 냈을 것 같아요. 왜냐면 30년물이 자, 이번 주에 올해 들어서 가장 최고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4.42까지 올라갔죠. 자,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물을 공격하고 있어요. 30년물이 들어가 있는 뭐 이런 TLT라든지, 자, 아무튼 이런 30년물의 공매도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결국 4.37까지 올라왔죠. 예, 주가가 아마 자, TLT가 많이 빠졌죠. 예, 지금 보시면 한 100불까지 올라갔다가 한 93불까지 한 7% 정도 빠졌습니다. 예, 지금 그래프가 안 좋죠. 20일까지 뚫고 예, 계속해서 자,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과열기가 41인데 더 과매도까지 내려가면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뺄지 모르겠지만 지금 30년물이 그래도 한 화요일 정도인가요? 자, 아무튼 요쪽 4.42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다행히. 자, 그래서 곰들이 아직까지는 수익을 자, 요쪽 30년물 쪽에서 공매도를 쳐서 수익을 좀 내는 것 같다. 자, 그게 첫 번째고요. 뭐 10년물도 조금 올렸죠. 네, 그래서 4.13까지 일단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30년물하고는 좀 틀리죠. 예, 그래서 자, 보시면 알겠지만 10년물은 그냥 경기 반영해서 같이 올라가는데 4.2나 4.17 정도에서 매수세가 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10년물 사실 분들은 자, 17이나 4.20 근처에서 좀 사시면은 장기적으로 예, 보시면은 조금 나중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지거나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금리 내려면 같이 내려가겠죠. 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장기물이 좀 걱정인데, 자, 아마도 이게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거죠. 2월 1일이 목요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뭐 지금 재무부에서 이제 국제 발행 계획이 나옵니다. 예, 지난번에도 이렇게 막 내가지고 뭐 10년물 40억 달러 뭐 그다음에 30년물 40억 달러인가? 자, 그렇게 해 가지고 예, 4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예, 그 정도를 이제 발행 계획이 이제 목요일에 나오는데, 자,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어요. 예, 이제, 아무래도 선거철이 또 다가오니까 지금 있는 민주당 바이든 정부를 계속 밀어야겠죠. 자, 돈을 계속 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 아마도 예, 다음 주에도 아마도 금리는 예,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아직도 불안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뭐 지금이 1월이니까 2월 달에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5월달 정도에 한 번 더 발표를 할 텐데, 그때 돼서는 조금 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금리도 내리면서 국채도 좀 덜 발행을 하고, 뭐 대차대표도 조금 축소하는 속도를 좀 느리게 하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국채 쪽은 약간은 뭐 천천히 예, 분할해서 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지난주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10년물 국채가 3.75에서 4.25 사이에서 움직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4.2 정도 올라가니까 매수세가 들어와요. 야, 아무래도 자, 기관들은 4.2에서 자, 사는 것 같습니다. 4.17도 괜찮고.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채권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연동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한 66% 정도의 주식이 지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자, S&P 500이 올라간 때는 자, 10년물 채권 금리가 조금 채권이 금리가 조금 떨어지고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은 자, S&P 주식들도 한 66% 같이 올라가고, 자, 10년물이 떨어지면은
아니죠. 예, 맞죠. 예, 그래서 10년물 채권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예,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은 주식도 좀 떨어지고, 예, 그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 지금 금리가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러셀 2000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올해 들어서 한 1월 16일까지 TSMC 발표 나기 전까지는 조금 안 좋았죠. 예,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그나마 다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약간 불리쉬 플렉처럼 올라가고 있는데 1978까지 일단은 1800대 찍고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71% 정도 올해 들어서 떨어졌죠. 다른 주식들은 다 그래도 한 3% 정도는 올라갔는데, 자, 중소형주만 자, 금리 영향으로 예, 계속 이렇게 지금 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 찍고 조금 예, 분위기가 올라가는 분위기죠. 불리시 플렉이면은 자, 이렇게 하다가 또 올라가겠죠, 한 번쯤. 예, 그래서 금리 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 다음 주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소형주 공매도는 조금 이제 커버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리츠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그래서 리츠 쪽은 이번 주에도 계속 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이쪽은 자, 지금 보시면 올해 들어서 5.84% 떨어졌고요. 자, 리얼티 인컴도 올해 들어서 6.15% 정도 떨어졌죠. 자, 근데 이제 진로 이제 거주용 부동산은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안정되면서. 그래서 러셀 2000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리츠 쪽은 좀 계속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들이 리츠 쪽은 아직도 계속 붙어 있는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중국 주식들도 계속 공매도를 쳐왔는데, 중국 주식들은 조금, 중국 정부에서 부양안을 어마어마하게 좀 내놨죠. 거기에다가 지준율까지 확 낮추면서 중국 부양안들이 계속 나오니까 중국 주식들이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들이 약간 커버를 하고 끌어올린 느낌이 있죠. 자, 그래서 올해 들어서 CSI는 1.55% 정도 빠졌고요. 항생은 4.98% 정도 빠졌는데, 자, 그래도 지난주에 부양안 나오면서 조금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중국은 들어갈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자, 일본 주식은 좀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일본은 4월달에 금리를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니까 주식시장이 다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중국은 조금 살아날 수가 있겠고, 자, 일본은 조금 떨어지나, 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그래서 자, 공매도가 자, 이제 커버링을 조금씩 하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고, 이 네 개 분야 이외에 이제 다른 분야가 이제 자, 공매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분위기를 이제 연출을 할 텐데요. 자, 일단은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는 블랙아웃 피어리어드가 끝나고, 자, 연준의 이제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부터 시작해서 연준 의원들이 화수목금 계속 나와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월요일까지는 좀 조용할지 모르겠는데, 자, 화요일부터 조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음 주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노동지표들이 쭉 나와요. 근데 노동지표들이 과연 긍정적으로 나올까? 지금까지 약간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노동지표들이. 네, 근데 비농업 부분 고용망 빼고는 나머지들은 약간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졸스에서 나오는 잡 오프닝 연준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 구하는 게 879만에서 875만으로 떨어질 거로 생각했는데, 요거 나올 때마다 주식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자, 이유는 약간 침체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는 침체 얘기가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졸스 잡 오프닝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수요일날 이제 ADP 고용 변화 나오죠. 요것도 지난번에 확 떨어져가지고 시장을 놀래켰는데 16만 4천에서 13만 5천으로 떨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간 침체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수요일날은 연준의 이제 회의 결과가 발표되고, 아마도 제롬 파월은 이제 이자율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죠. 5.25에서 5.5로. 예, 그런데 매파적 발언을 계속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생각은 없고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난번에 12월 달에 얘기하면서 주식시장이 확 뛰어버렸죠. 예, 그래서 점도표 보고 막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막 올라갔는데 의사록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예, 그래서 다시 빠졌죠. 자, 아무튼 자, 파월의 연준 자, 기자회견이 지난번에 굉장히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자기가 너무했다고 생각해서 약간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파월이 공화당이라서 자 올해 대선 시작하는데 자, 변심을 할 수도 있고요. 자 변수가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1월달은 일단은 금리를 안 내리겠다는 게 지금 96%라서 금리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이 이제 기자회견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인데요. 자, 목요일 날에 이제 실업상 청구 건수 당연히 나오죠. 예, 그것도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 이게 S&P 지난번에 나온 거가 굉장히 잘 나왔죠. 50 이상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ISM이 더 정확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난번에 50 밑이어서 47.4에서 47.3으로 떨어질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아마도, 예, 요게 조금 50 밑으로 또 나오면은 아마도 약간 침체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요일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달에도 그랬고 지지난달에도 그랬고 일단은 요것만 나오면 주식시장이 떴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부터 뜰 수가 있는데 자, 금요일날 비농업 부분 고용이 21만 6천에서 17만 3천으로 줄어들 거로 생각했는데 고용시장이 여전히 튼튼하고 자, 실업률이 3.7%였는데 3.8로 올라가야 되는데 또 3.7이 나와버리고 그러면 주식시장이 뜰 수도 있겠죠. 근데 1월달 들어서 지금 어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조금 늘어났죠. 예, 그런 거 보고 자 1월달에 회사들이 해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날까지도 자 그래서 계속 나오는 이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이 좀 가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그래서 그거를 유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시장 경제 상황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S&P 500 목표치는 거의 달성을 했어요. 자, 기관들이 원래 올해 목표치로 평균적으로 내놓은 게 4,867 정도 돼요.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자, 요거는 지금 위로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 주가를 너무 일찍 1월 달에 달성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과연 기관들이 여기서 목표 주가를 더 끌어올릴 거냐. 이미 5천 이상 내놓은 데가 많이 있는데 더 끌어올릴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자, 낮출 거냐. 이제 이런 기로에 좀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팩트셋에 따르면 일단은 실적 발표가 나는 기업들이 68%가 예상보다 매출을 더 잘 냈습니다. 자, 근데 5년 평균인 68%랑 좀 비슷하긴 했죠. 예, 10년 평균 64보다도 높았고요. 자, 주당 순이익도 69%가 실적 발표를 잘 냈습니다. 꽤 높죠, 생각보다. 5년 평균인 77%나 10년 평균 74%보다는 적습니다. 자, 하지만은, 자, 기업 이익이 좀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 침체를 나타내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T 쪽도 드디어 실적 발표를 했는데 IT 쪽이 실적이 그나마 잘 나오고 필수 소비재도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재료 쪽하고 산업재,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쪽까지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헬스케어도 S&P보다는 잘 나왔고요. 자,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거는 임의 소비재, 부동산, 자, 유틸러티, 그 다음에 금융 쪽,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자, 저쪽 통신 쪽에 이쪽이 조금 안 나왔는데, 자, 아무튼 이쪽 빼고는 그나마 이쪽 인공지능하고 자 IT 관련된 것들 이런 것도 또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둔화는 되는데 좀 이렇게 긴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침체 신호는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팩트셋에서 나온 거죠. 지금 S&P 500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19.5로 좀 높습니다. 물론 빅텍 위주긴 하죠. 그 다음에 트레일링 12도 23.6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지금 약간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이.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가 5.25%인데 과연 지금 어제 코어 물가가 2.9까지 찍혔는데 지금 차이로 보시면 5.25에서 2.9예요. 그래서 실질 금리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5.25에서 지금 2.9를 빼면은 아시겠지만 2.35밖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가 2%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시장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텐데 아직까지 그 신호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수익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이제 괴리감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자,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침체가 51%의 확률로 온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시장도 1개월짜리에서 6개월짜리 보면은 금리가 다 5% 이상입니다. 5.38, 5.39, 5.36 이런데 자, 채권 시장은 예, 단기적으로 예,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자, 고금리를 주는 이유는 예, 지금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이죠. 자, 지금 GDP가 사실 올라가긴 했지만 정부의 부채가 올라갔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서 GDP가 자, 올라갔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 GDP보다 국가의 빚이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빚을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터지지는 않겠죠, 미국이라서. 자, 아무튼 이런 얘기, 자, 조심스러운 얘기들을 일단 드렸고요. 자, 지난주처럼 마무리는, 자, 희망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완성이라 그랬죠. 자, 인공지능 주식 위주로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정말 변동성이 너무너무 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제지표들이 많이 나와서, 중요한 거는 경제지표들이 화수목금이 쭉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화수목금에 또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쭉 해요. 자, 어느 장단에 맞출까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보면은 대형 실적 발표가 시장에 더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거시경제적인 것보다는 물론 블랙아웃 피어리어도 있었죠. 예, 거시경제보다는 지금 실적 발표가 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 기간에는 거시경제 영향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화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잘 나왔죠. 요즘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요즘 잘하고 있어요. 클라우드 쪽도 잘하고 있는데 자, 시장이 아무리 침체 분위기를 얘기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이던스를 잘 내놓으면은 자, 시장은 올라갈 수 있고요. 하지만 구글이 실적 발표를 하죠. 요즘 구글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끌어올릴 거를 알파벳이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립. 자, 어차피 수요일 날은 연준에 자, 기자회견이 남아있기 때문에 화요일 날은 뭐가 나오든 예, 시장의 지수를 뭐 크게 변동을 시키진 않을 것 같아요. 올리든 내리든. 자, 기자회견은 보고 가야겠죠. 그래서 31일 날 기자회견 나오고 시장이 어느 쪽으로든 움직일 겁니다. 그죠? 예,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거고, 자, 2월 1일 날 실적 발표가 나는 기업들이 이제 지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애플이 실적이 잘 나오면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자, 메타가 실적이 잘 나와도 지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죠. 물론, 멀크가 잘 나와도, 예, 헬스케어 쪽에 다우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기업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바뀔 것 같은데, 자, 애플은 지난번에 실적 나오고, 예, 좀 올라갔죠. 예, 그래서 메타도 좀 잘 나오는 편이고 머크도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자, 머크는 지난번에 좀 안 나왔나요? 자, 아무튼 자, 요 애플하고 메타가 주가를 조금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얘기를 잘해주고 애플이 실적 잘 나오면은 지수가 4,900을 드디어 뚫고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경제 지표들도 굉장히 우울한 데다가 자, 파월이 말을 잘못하거나 자, 애플, 메타 이런 쪽에서 실적이 크게 잘 안 나와주면은 주가가 꺼질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 이제 실업률이 나오는데 예상대로 조금 예, 잘 나와주면은, 예, 3.7, 4.8만 나와주면은 괜찮을 텐데, 만약에 조금 더 침체를 나타내는 게 나타나면은 주시장이 계속 끌어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어떻게 보면은 딱, 예,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예, 좋게 4,900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래도, 예, 만에 하나 요런 것들이 좀 잘못 나오기 시작하면은, 예, 자,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영향을, 자, 미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자,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입니다. 자, 그랬고요. 예, 자, 지난번에 애플 실적 나오고 사실은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예, 조금, 실적 발표 나고, 그대로 거의 유지가 됐죠, 주가가. 예, 그러다가 그 이후에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죠. 자, 아무튼, 자, 중국 쪽의 가이던스를 잘 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래도 떨어져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눌릴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눌려서, 만약에 4,800선까지 눌려서 20일까지 눌리게 되면은
뭐가 기다린다? 현금. 자, 지금 MMF 마켓에 8.8조 달러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이게 아직은 채권 금리가 6개월짜리까지 아직은 높죠. 예, 아직 금리가 5.25%까지 됩니다. 그냥 가만히만 들고 있어도 수익률이 꽤 높아요. 예, 저도 MMF 마켓에 들어가 있는 게, 뭐 계속해서 지금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한 6개월 들고 있었나요? 수익률이 한 2% 이상은 되는 거죠. 자, 계속 수익을 잘 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금리를 잘 주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 번쯤 좀 쉽게 매력적으로 보일 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초에 좀 빠졌을 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둘째 주에 은행주들 좀 실적 안 나왔을 때 조금 들어오고,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져주면은 여기서 한번 늘려주면은 또 요 돈들이 자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월 달까지는 요 돈들 때문에 조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아무튼 자,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더 물어봐 주시고요. 이제 3부 종목 분석하고 예, 제가 포트폴리오 어떻게 조정했는지 비중 얘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고요. 자, 오늘 많이 오셨나요? 아유, 695명이나 와 계시네요. 자, 궁금한 거 있나요? 자, 공포 탐욕 기간이라 떨어질 때 아닌가요? 뭐 그렇게 얘기 드리는데, 요즘은 공포 탐욕 지수만 보면 몰라요. 예, 워낙에 요즘은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